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드디어 직업상담학 실기 총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설렐 겁니다. 드디어 가장 양이 많고 가장 외울 게 많은 심리학 종강이구나. 아주 기쁠 겁니다. 오프라인 같으면 케이크라도 놓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싶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DGR로 인지로 파티를 상상하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 발달하면 누가 떠올라야죠? 슈퍼가 떠오르죠. 슈퍼. 슈퍼에서 처먹어서 발달됐다. 슈퍼 발달이다. 라고 보고요. 슈퍼는 발달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달의 과정들 나왔는데, 발달 진단이라는 말 대신에 또 평가라는 말을 썼어요. 뭔가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슈퍼입니다. 발달도 썼다가 발달의 과정인데 진단도 필요한데 진단이라는 말이 남들이 많이 쓰니까 이걸 살짝 돌려서 평가라는 말을 썼다. 평가라는 건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단. 그러니까 문제 평가는 뭐예요? 문제를 진단한다 이겁니다. 누가? 상담사가. 누구를? 내담자를. 그래서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뭐예요? 평가한다 또는 진단한다 또는 자료를 통해서 진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평가를 진단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개인 진단, 개인을 진단하는 거죠. 내담자 개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사례와 문제를 통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적성 등을 평가한다. 능력, 적성, 흥미, 능력 등을 평가한다. 능력 및 적성 등을 평가한다. 능력 및 적성, 흥미 등을 평가한다.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세 개인데 적성하고 흥미를 안 썼네? 요건 감점이야. 이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안 나면요, 내담자의 개인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임상적 방법이나 사례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 등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아름답게 글짓기가 됩니다. 글짓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양념이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김치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반복적인 얘기지만요. 김치 지역마다 틀리죠. 젓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파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냥 김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김치면 된다가 뭐예요? 된다는 게 타당도 있게 쓰자라고 합니다. 예언 평가, 예언을 진단하죠. 내담자가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파슨스 거 욕심에서 이거 컨닝한 거예요. 파슨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과학적이고 함량의 매칭, 이거 보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살짝 돌려서 평가라고 집어넣은 거다. 라고 해서 컨닝, 욕심쟁이 우후후.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문개언이다.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다. 평가를 다른 말로 진단이라고 한다.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을 진단해서 개인에 대한 미래 예언을 진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적 직업상담의 6단계. 1차 때 많이 외웠죠? 징그럽게 외웠습니까? 문심자 영과 신랑 현태군이 결혼식을 하는데 수퍼가 주례를 받다. 결혼식의 과정. 그래서 6단계라고도 하고요. 6가지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제목 슈퍼의 6단계. 또 슈퍼의 발달 단계 나가 여기다가 성탐학 유세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발달 단계예요. 이거는 직업 상담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슈퍼의 발달 단계, 이건 성탐학 유세고, 여기는 직업 상담의 6단계예요. 여기다가 성탐학 유세 쓰면 빵점입니다. 제목을 잘 보자. 직업 상담의 6단계 또는 6가지 과정. 그래서 문심자 현태의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 비지적 방법으로 내담자에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을 묘사한다.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을 묘사하고 다 써있잖아요. 그냥 글짓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하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문심자 현태의만 발달 단계만 쓰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 이거 그러면 설명하고 외워야 돼요? 단계만 외워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뭐라 했죠? 쓰라고 나올 때도 있고 설명하고 나올 때도 있는데, 만약에 설명하라고 나오면 어떡할게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설명하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외워야죠. 단계를 쓰시오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계만 외워도 되나요? 설명도 나오니까 설명까지 외워야죠. 그러니까 단계만 나오라고 하면 단계만 외우면 되는데 단계로 나올 때도 있고 설명하라고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설명하라까지 다 외워야 돼요. 심층적 탐색, 지시적 방법으로 내담자를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걸 뭘 쓰는 걸 겁내요. 자아숙 및 통찰, 비지시적 방법으로 자아를 수용하고 또 통찰할 수 있도록 뭐 명료화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자아 수용, 자아 통합은 써 있고 비지적 방법으로 자아 수용 및 내담자를 자아 통찰할 수 있도록 명료화하는 단계이다. 이런 걸 왜 못 써요? 그냥 어차피 정답도 없는 거. 문심자 현태의에서 6점짜리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죠? 잘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직업상담사 시험이라 그래요. 직업상담사 6단계 문심자 현태의 여러분 것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주요 기법의 진로 사전, 자서전 쭉 나오는데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문제예요. 옛날에 뭐 또 느닷없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진로 자서전, 자서전 아니에요. 내담자가 과거에 어떻게 진로를 선택했는지 의사결정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냥 말 그대로 글짓기 하면 되는데 뭐 어려워요? 나와봤자. 진로 수첩, 직무 성취 증명서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뭐 만약에 나오면 진로 자서전과 진로 수첩에 대해서 쓰시오. 진로 자서전은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과거에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진로 직업 수첩은 뭐 직무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뭐 기록한 것을 의미하며 면접 기법이나 뭐 자기소개서, 면접 시험 준비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수첩을 의미한다. 정보가 들어있는 수첩을 의미한다. 직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정보 수첩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글짓기 하면 되겠죠. 넘어가고요. 구조화된 면담 기법에서 쭉쭉 넘어갑니다. 볼 거 없고요. 여기도 볼 거 없고요. 도움이 되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이 있다. 그래서 언어적 행동 3가지와 비언어적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언어적 행동은 뭐가 있어요? 충고하고, 비난하고, 권유하고, 타이르고, 달래고 이런 거. 비언어적 표현은요. 멀리 쳐다봄, 또 조소함, 비웃음, 언짢은 얼굴 표정, 하품, 과도한 여기서 3가지 그럼 뭐요? 그냥 조소, 비웃음, 조소함도 어려우면 비웃음, 멀리 쳐다봄, 언짢은 얼굴 표정, 짜증. 이건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은 충고, 비난. 또 좋은 거 하나 써야죠. 충고, 비난, 칭찬. 3개 쓰면 되겠네요. 이런 건 인문학적 문제 아니에요.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상담에서 뭐 쭉쭉 적시성이 요구되는 경우 있습니다. 적시성이 요구되는 경우. 적시성은 뭐예요? 즉시 상황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상황을 전환시켜라. 이게 적시성이에요. 이것도 3개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떨 때 그래야 돼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당한 사회적 거리가 있을 때. 사회적 거리. 상담자가 괜히 영어가 입에 뱄어요. 그래서 social relational gap이 생깁니다. Okay, you know, understand? 그러면 즉시 영어 지랄하지 마라. 이런 거죠. 내담자가 의존성 있을 때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오빠라, 선생님 너무 멋져요. 선생님 제 첫사랑하고 비슷한데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안 돼! 즉시 해야죠. 역의존성. 어머, 내담자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여동생 하고 싶은데 여동생이라 불러도 되겠어요? 안 돼!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화력이 있을 때. 상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나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올까요? 안 돼! 이게 적시성. 적시 안 돼. 그러니까 적시성은 뭐예요? 적시 안 돼. 얼마나 쉬워요. 친화력이 있을 때,
역의존성이 있을 때, 의존성이 있을 때, 방향감이 없는 관계일 때, 방향감이 뭐 중구난방 계속 상담하는데 오징어 게임 봤죠? 재밌죠? 오징어 게임에서 그거 얼마더라고요? 456억인가요? 안 돼! 상담해야지. 예, 세 가지를 쓰죠. 세 가지만 아니라 3,000가지도 쓸 수 있습니다. 공부 재밌습니다.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고요. 이런 건 상식이에요. 만약에 시험에 초기 면담 시 상담사가 유의할 사항이면요.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역할 연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담자예요. 근데 초기 상담자. 내가 상담사예요. 근데 초기에 뭘 할까? 내담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분위기를 아름답게 조성해야 되고 또 미리 결론을 내면 안 되고 이런 건 인문학적으로 그냥 읽어보고 무조건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3개 나와요. 3개 정도 그냥 상식 쓰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생애진로사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조화된 면접법. 생애진로사정. 생애진로사정을 뭐라고 했어요? 호구조사다. 호구조사하는 것이다. 내담자 호구조사하는 것이다. 호구조사하는 거에 구조화된 4단계 진로사정, 내담자의 진로를 조사하고 전형적인 하루를 조사하고 강점과 장애를 파악하고 요약한다. 이 4단계 생애진로사정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쓰는 건 내담자의 일,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관심사 그리고 여가활동 등을 탐색한다라고 보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진로사정에서 이루어지는 3가지 활동을 쓰시오. 그러면 이건 외워놓고 이런 문제는 또 처음 봤는데 또 이런 분들 계셔요. 열심히 외워놓고 진로사정에서 진로를 조사할 때 이루어지는 3가지 활동 여기 나오잖아요. 내담자의 일, 직업의 경험을 알아보고 교육 또는 훈련 과정 및 관심사를 알아보고 여가활동 등을 탐색한다. 내담자의 여가활동 탐색, 내담자의 훈련 과정 및 관심사 파악, 내담자의 일, 직업 경험 파악. 이걸 왜 못 써요? 6점짜리인데 2점.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또 다른 문제다라고 보고요. 전형적인 하루, 내담자가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하루 일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강점과 장애를 파악하고요. 요약,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보고 내담자가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도록 이런 말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요. 많이 써먹으세요. 자기 인식의 증진. 자기 인식을 나라는 사람의 인식,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효능감 뿜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욕구를 긍정적으로 높여주는 거, 업시켜주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자기 인식의 증진해요. 그러면 요약, 다른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내담자들의 정보를 통해서 더 쓰고 싶은 분들은 진로사정 및 전형적인 하루 또는 강점과 장애증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이거 답안지 아니에요. 멋지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설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자는 미치고 팔짝돼요. 이렇게 잘 수가 있나? 6점,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합격.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자꾸 글자를 외우려고 그래요. 제발 지금 글자를 외우지 말고 글자는 양념이다. 양념 한 개 따서 글짓기 하자. 이거를 빨리 여러분 파악해야 됩니다. LCA 생애 진로 사정입니다. 생애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입니다. 또 LCA에 적용해서 LCA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LPG 가스인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생애 진로 사정입니다. LCA의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럼 생애 진로 사정 호구 조사를 통해서 뭘 얻냐 이거예요. 내담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내담자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능력에 대해서 자기평가 및 상담평가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내담자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인식을 한다. 그래서 호구 조사를 통해서 내담자 자신의 가치관, 자기인식들을 할 수 있고 또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및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얘도 길면은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그냥 잘라버려서 이렇게 해요. 과감하게.
세 가지도 재미납니다. 직업가계도 제노그램이죠. 직업가계도 제노그램이라. 그래서 제노그램은 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질적 측정 도구라고 그래요. 질적 측정 도구. 질적 측정 도구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정질적 검사라고도 합니다. 정질적 검사. 반대는 정량적 검사예요. 데이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점수화시킬 수 있는 검사. 근데 이런 직업가계도 3대의 직업 연대표를 보고 내담자의 진로 직업을 알아보는 거, 직업가계도 이런 것들은 점수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정질적 검사라고 한다. 생애진로사정도 마찬가지죠. 생애진로사정 호구수사할 때 이것도 몇 점 점수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정질적 검사의 도구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건 상담학 심리학 공에 같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생애진로사정, 직업가계도 또 직업카드 분류법, 직업카드 분류법. 내담자의 직업 카드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직업카드 분류법 이 세 가지가 정질적 검사다라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내담자 사정, 내담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냐 쭉쭉 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가치 사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납니다. 가치 사정,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법. 자기보고식은 뭐예요? 자기가 체크하는 겁니다. 가치를. 1차 때 했기 때문에 2차가 쉬워요. 1차 때 뭐였죠? 그렇죠. 가수 존박 동생 존백이 있죠. 존백이 과자를 먹다가 체에서 졸도했네? 여러분 1차의 기본칙을 배웠죠. 그래서 존백이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백일몽 말하기, 과거 선택 회상하기. 존백 과자 체절 6점 맞았습니다. 이건 설명하라고 안 나와요. 설명을 볼 필요가 없겠죠. 설명을 볼 필요가 없겠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한테 정말 보약입니다. 서비스입니다. 혹시 쓰자고 하면 어떻게 안 나와요. 이런 건 버리시고요. 공부하다가 이쯤에서는 아우 그래도 아무리 교수님이 쉽게 강의해도 왜 이렇게 너무 많어? 그럴 때는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카타르시스 내면의 정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받으면요 이렇게 아우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에서 절도했네? 이러면 뭔가 막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다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이 뭐가 억압돼 있고 이러면 막 욕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요. 아유, 막 이런 욕이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그거 내뱉는 마음이 호흡이 그게 좀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욕도 시원하게 하면 돼요. 막 억압될 때. 아,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에서 절도했나? 아우, 재밌네. 이렇게 또 웃고 넘어가는 거죠.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게, 백일몽 말하게, 과거 선택 회상하게, 자유 선택 및 자유시간 및 금전 사용하게, 체크 모르게 가치순위 매기게, 절정 경험 조사하게. 또 존백 과자 체절 아주 좋아. 오유 너무 재밌는 게 자가 뭐요? 그럼 자유시간과 초콜릿 그럼 안 돼요.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하게. 자유시간에 뭐 하냐? 자유시간에 나는 직공모에서 강의 듣는다. 금전 사용 돈 생기면 뭐 하냐? 김덕기 교수님 강의 책 산다.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적 능력이 훌륭한 가치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런 거죠. 자유시간 때 뭐 하냐? 나는 술 먹는다. 돈 생기면 뭐 하냐? 나는 소주 산다. 두꺼비.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구나. 이런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존백 과자 체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건 뭐냐면요.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게. 누굴 존경하냐? 김덕기 교수. 훌륭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 외워서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백일몽 기술하기. 이거 실수하기 쉬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기술 써야 돼요. 김덕희 교수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또는 기술하기가 생각 안 나요. 그럼 기술이 생각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기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 쓰기 이래도 됩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써야 돼요. 백일몽은 꿈이에요. 꿈. 백일몽. 네 미래 꿈이 뭐야? 백일몽. 꿈 말하기. 꿈은 못 써요. 꿈으로 쓰는 연필로 쓰고 그런
꿈은 쓰는 게 아니라 꿈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일몽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시험 끝나면 아주 이런 게 아리까리 존경하는 사람 내가 쓰라겠나 말하겠나 이렇게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가치사정의 용도갑니다. 용도. 용도는 목적이에요. 목적. 가치를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항상 용도가 나온 목적이면 이건 분모, 공통적입니다.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기. 나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기 인식 발전시키려고 가치를 조사한다. 또 현재 직업 불만족 근거. 내가 뭔가 지금 직업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가치랑 충돌되겠죠. 현재 직업 불만족의 근거를 확인하다. 왜 불만족이 있는지 근거를 확인하게. 역할 갈등의 근거를 확인하게. 역할 갈등이 뭔지. 그런 거.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세 가지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직업 불만족의 근거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가치를 조사한다. 역할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가치를 조사한다. 자기인식을 증식시키려고 가치를 조사한다라고 보고요. 흥미사정합니다. 흥미사정의 목적입니다. 목적. 흥미사정을 왜 하냐요? 흥미를 왜 조사해요? 마찬가지로 공통부문입니다. 자기인식을 발전시키려고. 흥미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죠. 그래서 직업 대안을 규명하게, 직업 대안 알아보게. 또 이 흥미가 진짜 내가 여가 흥미인지 직업적 흥미인지 여가 흥미인지 여가 선호인지 직업 흥미인지를 구별하게. 나는 배드민턴은 좋아합니다. 배드민턴 흥미인데 배드민턴 선수 하려면 엄청 고생하죠. 선수로서는 안 맞죠. 이렇게 직업적 흥미인지 아니면 여가 흥미인지를 구별하게. 이거는 5가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5가지 외워야겠죠. 또 직업 교육적의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하게. 흥미가 안 맞으니까 직업적 교육적 불만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직업을 또 알아봐야죠. 직업 탐색 조정하게. 다 말장난이에요. 직업 대안은 어떤 직업이 있나 알아보고. 이거는 직업이 뭐가 있나 그 말인데 그냥 5개 쓰라니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사정 기법입니다. 방법. 여기는 아까는 용도 목적이고 여기는 방법이에요. 방법. 흥미사정의 방법 또는 기법. 이건 일반적인 흥미사정입니다. 일반적인 흥미기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흥미의 대표 선수 홀랜드다. 홀랜드. 그래서 작업 경험 분석하기. 작업 경험이나 직업 경험이나 똑같아요. 내 남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남자의 흥미를 알아본다. 아까 얘기했던 직업 이 정질적 검사의 사례의 직업 카드 분류 기법. 홀랜드의 흥미 유형에 따른 직업 카드를 제공해서 좋아하는 직업, 선호군 좋아하는 직업이 뭔지, 혐오군 싫어하는 직업이 뭔지, 미결정군 결정하지 못한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3가지를 분류해서 내 남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거 직업카드 분류법. 이거는 정질적 검사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흥미사정기법 3가지. 작업경험 분석하기, 직업카드 분류법, 흥미검사 도구 실시. 표준화된 흥미검사를 실시해서 대표적인 거 직업선호도 검사, 스트롱 흥미검사, 쿠더 흥미검사 이런 흥미검사를 통해서 내 남자를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슈퍼의 흥미검사, 슈퍼 욕심쟁이는 했죠. 슈퍼 욕심쟁이. 홀랜드 흥미니까 나도 흥미 한번 만들어봐야지 라고 한 게 표조조다. 1차 때 많이 나왔죠. 슈퍼의 흥미사정 기법에 이 위에 것은 안 돼요. 얘는 별도로 씁니다. 표조조, 표현된 흥미, 언어로서 말로 흥미를 알아보는 거, 조작된 흥미, 직접 참가하거나 관찰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 조사된 흥미, 검사 도구를 통해서 장단점을 조사해서 알아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BTI의 4가지 양극단 성격에서 4가지 방법 나옵니다.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그래서 이거 설명서라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서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쓰면 4점입니다. 성격 사정의 목적, 성격을 조사하는 거죠. 성격 사정의 목적을 다른 말로 용도로 갑니다. 똑같이 공통분은 뭐예요? 자기 인식을 증전시키게. 또 성격 왜 조사해요? 좋아하는 일, 또 작업 환경을, 좋아하는 일이나 작업 기능을, 기능 또는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격을 통해서. 또 직업 불만족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격이 안 맞으면 불만족이 생기겠죠? 이런 거 그냥 말장난이니까요. 비스무리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과 시간 전망 갑니다. 목표 설정 쭉쭉 갑니다. 볼 거 없고요. 이거 나옵니다. 1차 때 많이 했습니다. 목표 설정의 특징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는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목표 설정의 특징 4가지를 쓰시오 하면 4개 쓰면 되겠습니다. 딱 떨어지죠? 1차 때 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진로 시간 전망, 코틀의 원형 이론이죠. 그래서 원끼리 서로 붙어 있어야 됐다라고 해서 원 3가지가 나오죠.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는 거 편별성, 긍정적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거 방향성, 미래의 현재 행동을 미래와 연결시키는 거 통합성, 뭐 이런 것들이 진로 시간 전망 코틀의 원형 이론이다라고 하고요. 시간 전망의 검사제 사용 목적 이 3가지를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미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편별성이죠. 계획된 데에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건 방향성이죠. 현재의 행동을 미래와 결과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건 통합성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원형 검사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5개 외웠으니까 나머지 볼 거 없다. 그래서 5개만 사용 목적 5개 5점짜리입니다. 이해하면 쉽습니다. 원의 배치에 따른 시간 관계성.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기시고요. 상담의 기본 방법입니다. 상담의 기본 방법. 기본 방법이면 5,00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의 기본 방법 6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문제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 많이 계신데요. 이건 설명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상담의 기법 6가지를 쓰시오. 공감, 판용. 이 설명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건 설명하라고 안 써 있으니까요. 공감, 판용, 수용, 구조화, 환원, 재질술, 경청, 명료화, 직면, 해석, 침묵 뭐 이 중에서 6개만 쓰면 됩니다. 쉽잖아요. 침묵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가 침묵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3가지. 침묵하는 이유 3가지만 되겠습니까? 3,000가지도 넘죠.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상담자가 재수없게 생겼어. 이것도 답이 돼요. 근데 국가고시라 그렇게 쓰면 약간 그러니까 뭐 저항하는 의미로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경우 또 귀가 잘 안 들려서 저도 난청이 있어서 아주 힘든데 그렇지 귀가 잘 안 들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또 생각을 정리하려고 이런 거 3가지만 외우면 6점짜리다. 이거 인문학 문제죠. 이런 건 사실 점수를 줄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외우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처럼. 침묵에 왜 침묵할까? 그렇지. 첫째, 내 생각을 정리하려고. 2번째, 상담받기 싫어서 저항하려고. 3번째, 너무 피곤해서. 답이죠.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내담자 정보가 나왔네요. 정보 누가 줘야 돼요? 상담사가요. 행동을 이해해야 되죠. 누가? 상담사가. 뭘 보고 내담자와 정보와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냐 이거예요. 이건 상담자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기스버스와 무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기스버스와 무어의 내담자 정보와 행동에 대한 이해 방법이다 라고 보고요. 1차 때 우리 외웠잖아요. 지금 들어온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저분의 변은 뭔지 알죠? 똥.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이거 좀 더럽지만 그래도 외우는 거야.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이거 한 방에 6점이 5점짜리 5점. 5점이 먹고 들어가요. 다시 갈게요. 제목이 뭐예요?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 6가지, 5가지를 쓰시오. 이건 설명하고 안 나와요. 쓰시오. 그럼 뭐예요?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이 많은 중에서 여러분들이 5개만 골랐으면 됩니다. 조항감 제인식 따르기, 분류 및 재분류,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은유 사용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또 가정 사용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5개만 끄집어내면 됩니다.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끈적거리는가 해서 가짜가 제일 작네요. 가정 사용하기. 내담자가 어떠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사용하는 거죠. 왜 끈적거려? 저분의 변은, 저분의 나오네.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는 겁니다. 또 정보의 오류가 나오고요. 여기서 전이된 오류. 저분의 변은 왜 이건 이제 적자를 끈적거리는가? 적자를 막 하세요. 전이에 끈적할 때 전이된 오류 정정하게. 전이된 오류 정정하게는요, 개별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3가지를 쓰세요 할 때 정한론,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정한론. 그래서 정보, 한계, 논리적 오류를 정정해 주는 게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 잘못된 정보를 고쳐주는 거. 2번째는요, 한계의 오류, 한계를 정할 때 고쳐주는 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예불허,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어떨 수 없음을 가정하는 거.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필요 없고요. 한계의 오류 3가지를 쓰시오. 예불허,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어떨 수 없음을 가정하는 거. 설명은 필요 없고요. 논리적 오류, 논리가 잘못됐을 때 수정해 주는 거, 논리적 오류라고 보고요. 분류 및 재분류, 저분의 변화할 때 분 나왔네요. 분류 및 재구성하게. 조항감 제의식 따르게, 저분의 할 때 나오고요. 근거 없는 믿음하게, 왜곡된 사고 확인하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5개만 나옵니다. 5개 외우시면 돼요. 웰펠의 반성화개장, 이거 7단계, 이거 나오면 나만 맞춰야지.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교재니까 상식으로 써놨죠.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중에서 6개도 아니고 5점짜리입니다. 5개만 외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론으로 갑니다. 직업정보 수집 과정입니다. 이거는 직업정보와도 겹치는데요. 직업정보에 보면 수분, 가, 체, 축, 병, 제축형. 기억나죠? 수분, 가, 제축, 병. 이거는 직업 정보의 순서입니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근데 여기 수집할 때 어떻게 수집하냐 이거예요. 여기는 수집 과정입니다. 수집 과정. 이거 직업 정보의 순서고요. 여기는 수집 과정이에요. 직업 정보의 수집 과정. 수집할 때 어떻게 수집하냐? 분대목수다. 분대목수로 수집한다. 수집은 뭘로 수집해요? 분대목수로 수집한다. 그래서 직업 분류 제시하기, 대안을 만들기, 대안 만든 걸로 목록을 줄이기, 그 다음에 목록 줄인 것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설명 필요 없습니다. 4점짜리 나옵니다. 직업정보 수집 과정 4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분대, 목수, 여기다가 또 수분, 가체 쓰는 분 있다니까요. 그래서 2차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분대, 목수, 수집 과정. 6가지의 생각하는 모자,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용입니다. 보험용 큰 틀, 백색, 객관적 사실, 노랑, 긍정적, 검정, 부정적, 빨강, 직관, 감정, 녹색, 아이디어, 파랑, 통제, 결론.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1차에 나올 수 있는 건 2차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힐리가 자신감을 높이는 위한 원칙.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별것도 없어요. 언제 자신감이 생기냐 이거예요. 키워드는 힐리는 경로역 가수다. 지하철 가수가 아니라 경로역 가수다. 그래서 경로역. 경험이 많을 때, 어떤 일에 경험이 많을 때 자신감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노력을 많이 할 때 자신감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경로역, 역량이 많을 때 자신감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타인을 가르칠 때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보조 수단이 없을 때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도 강의할 때 경로역 가서 쭉쭉 나가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만약에 책 보고 경험을 위해서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교수가 뭘 또 책 보고 읽어. 근데 의외로 책 보고 읽는 교수들 많아요. 왜 책 보고 읽어요? 몰라서 그래요. 경로역 가서입니다. 딱 하니까 여러분도 전문가 신뢰가 가잖아요. 이렇게처럼 보조 수단이 없을 때 책 보고 안 읽고 그냥 딱 나오니까 만약에 보조 수단이 책이잖아요. 책 보고 읽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타인을 가르치게 여러분 저만 믿으세요. 이럴 때 자신감이 생기겠죠. 역량 그동안 제가 가르친 강의의 경력이 많으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겠죠. 또 여러분 강의하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지금 경로역 가수 만드니까 자신감이 생겼죠. 경험도 많으니까 당연히 역량도 늘어나고. 시험에 힐리의 자신감을 높이는 원칙 5가지를 쓰시오. 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경로역 가수 딱 나와야 돼. 경험이 많을 때 자신감이 높아진대. 노력을 많이 할 때 자신감이 높아진다. 역량이 많을 때 자신감이 높아진다. 타인을 가르칠 때 자신감이 높아진다. 보조 수단이 없을 때 자신감이 높아진다. 경로역 가수 다 외웠어. 이런 거 필요 없네. 공부 쉽잖아요. 겔라트 갑니다. 겔라트 1차에서는 답이 1번이죠. 의사일 8단계입니다. 이건 6점짜리 나옵니다. 6점짜리니까 1번은 지가 써 있어요. 문제지에. 얘도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6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대각대가의 키워드가 뭐예요? 정대각대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한 걸 갖고 대안을 열거하고 또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안의 실현 가능을 예측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의사결정한다. 정대각대가의 그래서 요거 6점짜리 이런 거 그냥 흐름을 갖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대망의 실기 강의가 끝났습니다. 요거는 한 문제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12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놀라지 말고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뽑아서 나왔습니다. 정신분석적 오타가 났네요.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 인간중심, 행동수정, 인지적 접근. 행동수정은 뭐예요? 행동주의. 인지적 접근은 뭐예요? 인지정서, 행동, 인지치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기초이론이라고 기초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상담 이론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 3가지를 쓰죠.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소설 쓰자. 공통적인 건 뭐예요? 상담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만들었죠. 그러면 자기 이해라는 말이 꼭 들어간다. 자기 이해 증진. 내담자의 자기 이해 증진을 위해서 자기 이해 증진에 있다. 1번 자기 이해 증진. 이거 답이 되는 거예요. 상담이니까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인문학이라니까요. 2번째 다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뭐뭐 있어요? 불안, 긴장, 부정이죠. 그럼 불안 및 긴장, 부정형 행동을 고치는 데 있다. 원래 상담 이론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담은 내담자한테 확 가는 게 아니죠.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상담은 점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인문학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여기다 샘플링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안 배웠어. 이런 문제 기출에서 없었어. 나 못 써. 백지내지 말고요. 가만히 있어봐라.
뭐 이런 상담 이런 뭐가 교수님이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었겠지. 문제가 뭘까요? 내 남자의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내 남자의 불안 및 부정형 행동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1번. 두 번째. 내 남자 입장에서 뭐 정서와 공감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내 남자에게 점진적으로 상담 방법을 이루겠다. 이거 꼭 아니래도요. 그럼 정신분석 요걸로 하나 잡을까? 내 남자의 무의식세계를 알아보고 훈습을 통해서 내 남자의 통찰을 이끌어낸다. 인간정신을, 내 남자의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 일치성 등을 활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정형 행동을 치료하고 인지적 접근, 비합리적 진영을 합리적 진영으로 수정하는 뭐 이런 거 쓰면 다 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배웠어 못 써 하지 말고요. 그냥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식을 유추해서 글짓기 하자.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면 점수 다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쓰면 다 점수를 줘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시고요. 여기 나왔네요. 진로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 아까 배웠죠? 그럼 진로 자서전. 자서전이죠. 진로를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 알아보는 기법이다. 의사결정 일기. 일기 쓰는 거죠. 매일매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일기를 써서 의사결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것도 그냥 글짓기예요. 글짓기. 그래서 너무 글자 그대로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외우면요. 미쳐버려요. 흐름을 갖고 역전이는 뭐예요?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옮겨지는 감정.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끌려가는 거. 이걸로 글짓기 하자. 이게 흐름을 갖고 공부해야지. 이런 글자를 자꾸 외우면요. 미쳐버린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1호수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계속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는 이런 글짓기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리학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